안녕하십니까, 김원동입니다. 이번 차례는 재건축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이라는 것은 조합원들이 단지 내의 모든 부동산을 몽땅 현물 출자하고, 조합은 이를 담보로 잡히고 은행돈을 빌려서 기존 건물을 몽땅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일입니다. 여기서 새로 짓는 아파트를 종후자산이라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현물 출자한 철거 이전의 부동산을 종전자산이라 합니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조합원들이 현물 출자한 부동산의 가치를 돈으로, 금액으로 표시하는 일인데, 종전자산의 감평 액수는 그저 단순한 금액의 크기에 그치지 않고 개별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려있는 출자 지분 비례율을 구하여 권리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는 것까지는, 여기까지는 조합은 누구나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법인세 절세를 위한 종전자산의 감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조합은 거의 없습니다. 이주, 철거, 동호수 추첨 일반 분양이 끝나고 현장은 톱하기 공사가 한창일 시점에서 터지는데, 전직 임원, 이사장을 역임했던 분들조차도 재검평이 어딨노? 이건 아니다. 불법이다. 했질 정도인데, 하물며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법인세 절세를 위한 종전자산의 감평에 대해서 깜깜이로 모릅니다. 하지만 각자 자기 집 감평 액수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으므로 다시 감평한다 카더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이미 관리총회 이전에 감평했는데 생뚱맞게 재검평이냐, 현장은 다 밀고 톱하기 공사하는데 글쎄 집도 절도 없는데 무엇을 보고 감평한단 말이냐. 혹시 비리를 바뀌는 것이 아닌가? 의견들이 난리법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합장이 나서서 먼저 한 것은 비례율 권리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도정법에 따라 감평한 것이고, 이번 감평은 그동안 공시지가도 오르게 했으니 다시 감평해서 법인세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것입니다. 비례율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캐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톱하기 공사 중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감정평가하려 한다 하면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감평한 자료를 갖다 놓고 시간 차이에 따른 일정 비율을 곱하게 하여,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돈을 많이 먹는 만큼 전문가스럽게 복잡하게 꾸미겠지만, 어찌됐든 문서상 감정평가일 것이 틀림없으므로 일정 비율을 곱하게 하는 방식일 것이다. 가상, 여기 예를 들면 여기 1억짜리 빌라에서부터 19평짜리 5층 아파트 4m, 8m 도로에 접한 단독주택, 그리고 대부분 10억, 20억 하는 상가주택 빌딩이 혼재한 재건축 구역이라고 가상하고, 곱하기 비율도 2억이 10%를 했다고 가상한다면, 봅시다. 1억짜리 빌라, 1억이 10%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 몫이 증가하게 되고, 1억 5천짜리 소형 아파트 1,500만원이 몫이 증가하게 되고, 또 2억짜리 4m 도로 뒷골목에 있는 단독주택, 2억에 10%, 2천만원 몫이 증가하고, 또, 대략은 10억짜리 상가주택, 빌딩, 얼마입니까? 10억에 10%, 1억의 몫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억짜리 빌라와 10억짜리 상가 빌딩을 비교해보자면, 비율은 10%로 똑같지만 그 절대 액수를 살펴보면, 비교해볼 때 불균형의 문제점이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유의할 점은, 비례율이 증가하면 동시에 이익금도 무한대로 비례율로 증가한다면야 비례법칙 적용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닭 한 마리, 두 마리, 10마리, 4마리 증가에 따라서 닭발은 2개, 4개, 6개, 8개로 증가되는 비례법칙은 하늘이 깨져도 성립합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이익금은 돈 들어올 때는 분양금 뿐입니다. 한정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딱 한정되어 있는 금액을 갈라먹기 한다는 점입니다.
한정된 금액을 갈려 먹기에는 반비례 법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반비례 법칙을 만약에 비례 법칙을 적용한다면 균형이 깨집니다. 여기 댕댕이 아빠와 댕댕이 아들이 놀이터에서 시소를 타고 있는데 시소 지렛대 한정된 크기 시소 지렛대 막대기를 양쪽을 같은 비율로 나누기 위하여 비례 법칙을 적용한다면 반드시 균형이 깨집니다. 한쪽이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려 먹기에는 반비례 법칙이 적용되어야 이와 같이 덩치가 큰 거, 덩치가 작은 거 반비례 법칙으로 적용해야 균형이 유지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때문에 관리 처분을 위한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단순히 평가 금액의 절대 액수도 매우 중요하지만 조합은 상호간 상대적 형평성을 맞추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의 시대 정신은 공정, 공평입니다. 그리고 약자 보호입니다. 균형이 깨져서 불균형하게 되면 아니 됩니다. 조합원의 재산이 많건 적건 1인 1표입니다. 1인 1표 똑같이 균등 분배할 것은 균등 분배하고 재산 크기에 따라 비례율로 분배할 것은 비례율로 분배해야 합니다.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힘센 사람들이 입맛에 맞게 돌아가선 아니 됩니다. 그리고 조합은 상호간 상대적 형평성을 어긋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비례율 공식 속에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정법 시행 규칙에 예시된 비례율 공식을 사진으로 찍어서 확대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말이 길고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알아보기 쉽도록 분수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복잡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용어로 바꾸면 종전자산 총액 분의 종후자산 총액 빼기 총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 비율 공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고등 시절 정제사회 시간에 배운 이익률 공식과 똑같습니다. 그 시절 배운 공식 그대로 이익률 공식은 투자 총액분의 사업이익. 이것은 다시 뭡니까? 투자 총액분의 매출 총액 빼기 투입 원가 총액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거 있잖아요.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주목하면서 여기 재건축 비례율 공식 분자 부분을 보면은 사업 완료 후 대지 및 건축물의 총액. 이것은 조합이 일반 분양으로 아파트 팔아서 벌어들인 매출 총액 맞고요. 이 매출 총액에서 총사업비만 빼도록 되어 있어요. 총사업비만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익률 공식에서는 뭔가 투입 원가 총액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건축 사업에 투입되는 것을 잘 살펴보면 잘 살펴볼 것도 없이 조합원들이 현물 출자한 종전자산에다가 이것을 담보로 잡고 빌려온 은행 돈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건축 투입 원가 총액은 뭡니까? 이거 뭐야? 종전자산 총액 플러스 총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도정법 시행규칙 비례율 공식에서는 이같이 총사업비만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짧은 시간인지 몰라도 비례율 공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비례율 공식에는 조합원들이 현물 출자한 토지나 건물도 투입원가에 포함시켜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잘못된 공식이 적용되면 결과물 답도 잘못된 틀린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법인이 어쩝니까? 법인이 그렇다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대로 놔두고 마지막으로 종전재산의 감정평가에 대해서 관련 법 조항에 따라서 요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처분을 위한 종전자산의 감정평가, 이건 도정법 74조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목적은 관리 처분 계획 비례율을 구하여 권리가액 산정을 위해서이고 실시 시기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
관리처분 총회 이전에 구청장과 조합원 총회에서 한 개 업체씩 각각 한 개 업체씩 선정해서 두 사람이 간평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하고 이것은 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한 번 결정되면 불변 고정입니다. 그리고 가격 평가 기준 시점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이라고 도정법 74조 1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고요. 법인세 절세를 위한 경전자산의 간평은 법인세법 40조 2에 따라서 조합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법인세 자진 신고를 위해서 사업이익 산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시 시기는 이익 발생 연도, 즉 일반 분양이 끝난 당해 연도에 조합에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간평의 산순 평균값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격 평가 기준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점이 법인세 시행령 68조 제2항 제3호에 대금 청사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법은 유권 해석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판례와 국세청의 유권 해석에 의하면 관리처분 인가일, 신탁 등기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먼저이고 그 다음 신탁 등기하고 주거 이주 철거의 순으로 진행되므로 이중 빠른 날은 관리처분 인가일로 봐야 합니다. 예, 관리처분 인가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